I know that I need you now. The key that I won't forget, but you're lost in Paris. You're lost in Paris. Lost in Paris. I hope that you're warm and safe. The memory that I can't replace, but you're lost in Paris. You're lost in Paris. It was over in a day. All the things I used to say, you kept to say. All the places w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또 이렇게 또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번 안녕하세요. 네, 오늘 9월 4일 화요일. 9월 4일? 벌써 네, 4일이에요? 화요일 마이리틀 뉴스데스크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그 날씨가 너무 좋아요. 어마어마하게 너무 좋더라고요. 좋아요. 여러분들 네. 다들 실내에만 계신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밖에 나가보면 오늘 하늘이 너무 예뻐요, 여러분들. 네, 비가 온 다음이어가지고 하늘이 맑고 또 이제 그 폭염이 지나가가지고 또 바람은 선선하고 굉장히 날씨가 좋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네. 오늘 날씨를 보면서 네. 안 끝날 것 같은 폭염과 여름도 네. 이렇게 그냥 빠이빠이 하는구나 네.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지나가긴 지나가잖아요. 남자친구 장추자님이 발음 진짜 안 좋다. 발음 좀 똑바로 해라 하셨는데 제 얘기 하시는 거예요? 발음 똑바로 하겠습니다. 장추자님, 네. 네네.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제이제이언님 안녕하세요. 네. 너무 구박만 네. 하지 마세요. 네네. 어제 예뻐해주세요. 우리 배두한 기자가 왔다 갔잖아요. 네네. 엄청난 구박 속에 예, 여러분들의 엄청난 구박 속에 네. 첫 데뷔였는데 아주 의기소침하게 돌아갔어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저희가 또 부를 예정입니다. 네. 예, 또 맞아요. 불러가지고 또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이터님들은 또 자주 네. 모실 예정입니다. 네. 천고 비만에게 저희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네. 인사 한번 쭉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네, 루이스티님 오셨고 KHJ0079님 조금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 어제 뵀나요? 예, 어제 오셨어요? 오셨어요? 예, 네. 사인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 서춘님. 출격 맞는데 네. 아직 준비를 못했어요. 방송 끝나고 출격 준비하려고요. 네, 마지연님도 반갑습니다. 네, 마지언님. 네, 또 어제 안 오셨던 것 같은데 마지언니, 그죠? 네. 출석 체크하고 있어. 네. 반갑습니다. 이미지 권님, 권이미지님. 저는 처음 뵙네요. 반갑습니다. 말씀 되게-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랑 많이 네. 속도 차이가 나가지고 선배 걸 봐야겠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 황재원님이 음. 기자들은 설날 추석 때가 가장 바쁜가요? 아니면 언제가 바빠요? 라고 하셨는데 기자들이요? 네. 기자들 늘 바빠요. 설날 네. 추석도 똑같이 근무를 하죠, 대체로 기자들은. 보통 설날 추석이 되면요, 저희들은 거의 입사 이후 지금까지 네. 한 번도 그 네. 연휴를 온전히 쉬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네네. 네, 왜냐면 이제 연휴 때는 기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합니다.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꼭 하루 이틀은 나와야 되죠. 그래서 근데, 보통 네. 여기자들 중에 이제 연휴 때 어차피 네. 일을 할 거면 중계차를 태워달라는 경우가 있죠. 그 여기서 말하는 중계차는 고속도로 중계차예요. 고속도로에서 이제 네, 그럼 실시간 고속도로 상황 보겠습니다. 그 톨게이트에 나가 있는 뭐 아무 얘기지 않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전 나와가지고. 지금 서울요금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뭐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차가 가다 서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고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면 척 나와요. 이게 척 나오는데. 현재 CCTV 한번 보면요, 한번 CCTV 설명해주고. 네. 근데 이거를 사실은 이제 고생한다라고 그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연휴 근무하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냥 티가 나야 되잖아. 왜냐면, 내가 지금 네. 추석 연휴에 시댁도 안 가고 뭐도 안 하고 하려면 그래도 좀 얼굴이 텔레비에 나와야 네. 얘가 고생하는구나 네. 하는데 네. 안 나오면 또 티가 안 나잖아, 네, 저희가. 그래서 며느리 선호 1위 이렇게 리포트 네, 나는 맞아요. 설도 있습니다. 네네. 꼭 그런 건 설도 아니고요. 있습니다. 네, 네네. 네, 그 그렇습니다. 중계차 편하진 않아요, 황재원님. 중계차 편하지 않죠. 편하진 않아요. 편하지 않죠. 네. 중계차 네. 힘들어요. 일단은 시시각각 네. 변하는 걸 계속 반영을 해야 되고 네. 현장에 나가 있어야 되고 네. 또 요즘은 좀 그래도 그때 네. 어쨌든 좀 외우는 것도 있어야 되고 네. 하니까 쉽진 않죠. 네. 네, 그렇습니다. 남자친구 장추자님이 또 두 분 나중에 민주당이나 새누리당 공천받고 선거 나가실 건가 하셨는데 네. 거기서 우리한테 공천 왜 주겠습니까? 저희가 있는지도 네. 모르는데 저희 아시잖아요. 우리가 뭐 공천을 하면 미쳤다고 할 거예요. 네, 네. 정말. 네. 네. 정말 다
사람들 자기 일이 있죠. 네. 저희가 웬 정치입니까? 네, 말씀이세요. 네, 저희는 정말 네. 욕 먹는 거 네. 겁이 많습니다. 네, 맞아요. 아, 그리고 저희 오늘 저희 옷 때문에 또 뭐 앙정씨 님이 카르티에 남방 있는 사람 처음 봤다 그러고 유부초바님은 더 좀 타로했냐고. 뭐 타로했냐고. 네. 저희 옷 갖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희 몇 번 네. 보셔서 알겠지만 둘 다 네. 영. 네. 영 패션 센스가 영. 네. 제가 얘기를 했는데 바라지 마세요, 그냥. 네, 저희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옷 지적이 종종 들어와가지고 종종 들어와요. 제가 얘기를 했죠.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옷 신경 쓰기 시작하면 이제 난리 난다. 왜? 정말 봐줄 수가 없다. 정말 신경 이게 쓰기 시작하면 우리 같은 사람이 그치. 옷에 이렇게 센스도 없는 사람들이 그치. 이제 이게 멋있어. 이렇게 그치. 입으면 멋있을 거야 하고 이제 그치. 옷 사기 시작하면 이제 정말 추락하는 거죠. 추락. 그렇죠. 정말. 막 노란 네. 넥타이 나오고 막 이런 거지. 네. 이제 막 저 어설픈 가디건 나오고 막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옷은 저희 옷이에요. 제 마리뉴 때 입는 옷은. 네. 황재원님이 임기장님 옷이 헐렁헐렁. 전 헐렁헐렁한 옷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러면 또 이제 오늘 첫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네. 외쳐주시죠. 네. 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뉴스데스크를 미리미리 맛보는 뉴스데스크 김희상궁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데스크 뭐 나오는지 한번 소개해 선배 주시죠. 앙정신님이 선배 좀만 꾸미면 괜찮을 것 같아요. 선배가 좋아. 좀만 꾸미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조금이 안 되는 그게 거야. 안 돼서 조금이 안 그렇게 꾸며지면 살아야 되는 이게 거야. 살아야 돼. 네, 제 김상구 네. 오늘 또 여러분들 또 시작부터 또 이 이름 네. 나오면 또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아, 하다 여러분들 네네. 하다 그때 법원 행정처가요. 네. 일선 법원에 배정된 예산 현금을 모았대요, 불법적으로. 그래서 법원 행정처 금고에 보관했대. 그러니까 이제 공무에 써야 무슨 할 말이야. 공금을 말하는 거죠? 그쵸. 각급 공금. 법원의 공보관실 운영비 수억 원을 네. 현금으로 법원 행정처에 모아놓은 다음에 네. 이걸로 네. 상고법원 등 현안 추진할 때 네. 업무 추진비로 썼대요. 한마디로 이거 로비 자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비했다는 거네요. 세금 갖다가. 와우, 네. 진짜 근데 더군다나 끝이 안 보여. 이거를 현금으로 모아놨으면 용처를 그거 가지고 사실 무슨 일을 했을지 용처를 알아요? 알 수 없는 거죠. 네. 뭔 일을 했을 줄 알아. 이 소식 네.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전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오늘 뉴스데스크 나가니까요. 네. 기다려주세요. 저희 이 네.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지겨울 수도 있지만 정말 계속 봐야 돼. 네. 끝까지. 어디까지 했고 과연 처벌은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좀 관심 갖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솔직히 이제 양승태 나오면 좀 뉴스 지겹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네네. 각종 의혹들, 사법농단 각종 의혹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그 지금까지 나온 그 의혹 중에 어느 것 하나 지금 밝혀진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재판도 가야 되는 거고. 되죠. 이제 검찰이 계속 네. 수사하고 있는 단계니까 지금은. 네, 그래서 이런 그 사법농단 이런 문제들은 네. 사실 저희도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겨워하지 않으실까 약간 걱정은 있는데 맞아요. 우리가 잊지 말자는 차원에서 맞습니다. 꾸준히 좀 가지고 오려고요. 네. 그리고 저 MBC 뉴스 계정 지금 네. 우리 도청 PD님이 하시는 건가요? 이게 무슨 말이야? 정보하고 개인 정보를 흘린 다음에 개인 정보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예, 좀 집중하시고 정치 차리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소식은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네.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네. 지난해 국회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네. 그것 때문에 국민들의 소득과 재산을 증빙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고 막대한 행정 부담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그 발언을 한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관련된 오늘 기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이거 선배 네. 아동수당이라고 혹시 모르시죠? 저는 이거 잘 알죠. 아동수당? 왜 아냐면 이제 이 그 아동수당 논란이 있을 때 제가 정치부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네. 이제 여야 협상을 할 때 네. 제가 지켜봤었는데 네. 한마디로 이 아동수당을 이제 민주당에서는 모든 아동에게 다 주자 그치. 이거였고 이제 그 한국당에서는 맞아요. 상류층 상위 몇 %는 제외해야 된다. 네. 이런 보편적 복지는 문제다라고 네, 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논란을 빚다가 결국은 이제 합의한 게 상위 10%만 제외하기로 맞아요. 한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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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이제 문 대통령의 얘기는 뭐냐면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정부에서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다 줘버리면 이걸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상위 10%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류하는데 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수치가 좀 나왔는데요. 네. 이 상위 10%를 골라내기 위한 행정 비용이요.
내년부터 좀 줄어서 첫 해 네. 지나고 내년부터 좀 줄어서 1,000억이래요. 1,000억. 근데 이 상위 네. 10%를 네. 안 줌으로써 아끼는 지금 정부의 나랏돈이 네. 2,000억 원이래. 네. 그러니까 2,000억 아끼겠다고 1,000억을 쓴다? 이상하잖아요. 오늘 네. 이거 관련돼서 네. 나오고 있는 문제제가 뭔지, 그러면은 네. 과연 이제 보편복지 쪽으로 좀 가다라는 논리는 뭔지, 네. 반대 의견은 뭐였길래 이게 시행됐는지 등 자세히 또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집값 네. 잡겠다고 이제 네. 공급책을 많이 네. 마련을 했잖아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요. 네. 서울 근교의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네. 를 좀 해제해서 대체 부지를 마련하자라는 게 유력한 안으로 나오고 있대요. 네. 그래서 저희 경제부 기자가 대체 부지면 어디가 있을지, 네. 현장 상황은 어떨지, 이게 가능한 아닌지 등을 네. 발로 뛰어서 오늘 또 네. 리포트로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거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많이 주택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실 이제 그 수도권에 공급을 많이 늘리겠다, 아파트를 한마디로 많이 짓겠다고 했는데 어디다가 짓는다는 건지 아직 정부가 발표를 안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수도권을 가보면 네. 뻔하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을 수 있는 곳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수도권이라고 해서 저 끝에다가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서울 주변인 건데 네, 서울 네. 주변에 이거 지을 수 있는 곳들이 뻔한데 이걸 또 사실 우리 모르잖아요. 뻔한데 네. 거기가 어딘지. 네. 근데 오늘 뉴스데스크 보시면 대략적인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아, 그리고 어제 네. 선배 얘기해 주셨던 저희 네. 그 천일염에서 미세 플라스틱 나왔다는 저희 또 단독으로 또 말씀드렸잖아요. 네. 오늘 또 속보 준비돼 있다고 하시니까요. 네. 또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뉴스가 많이 준비되어 있네요. 네. 네. 이거 근데 죄송한데 네. 지금 한 명 사망 2명 이상이 뭐예요? 속보 뜬 거 있으면 여기 하나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네. 이건 나오는 대로 전화를 해드릴게요.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앞에 보시는 5개 기사 여러분들 네. 저희가 좀 준비한 기사고 네. 오늘 이거 보시면서 네. 김경호 기자 머리 왼쪽으로 아이가 뜨거든요. 저 누르시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꼽아주신 기사가 오늘 저녁 뉴스데스크에 또 소개가 될 예정입니다. 네, 두둥님이 뉴스 보고 땅 사러 가면 되나요? 하셨어요. 두둥님이 좀 사시나 봐. 두둥님이 좀 있으신가 봐. 사실 우린 이거 봐도 사실 땅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수도권에 땅 사는 네네.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자, 지금 속보로 들어온 소식인데요. 네. 삼성 반도체 기흥 사업장에서 가스 유출로 1명이 사망했고 2명이 이송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게 좀 네. 피해자 더 크게 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큰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네네네. 저희가 또 속보 전해지는 네.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산화탄소 누출이라고 지금 속보가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뉴스를 제조하는 저희들의 본 코너죠. 본 코너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데스크 아이템을 함께 선정하는 뉴스데스크 제조상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좀 안 맞았어. 아, 그래요? 잘 맞춰야겠다. 네. 네. 네, 첫 번째 소식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하늘로 간 프로레슬러 이왕표. 네. 아마 오늘 조금 슬픈 소식이 전해졌는데 네네. 이왕표 선수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잘 몰랐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아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프로레슬러 선수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프로레슬러의 마지막 스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왕표 선수가 이제 프로레슬링은 인기가 많이 줄었지만 그 이후에 이왕표 선수가 그 예능 프로그램에 많이 등장했어요. 자주 했기 때문에 네네. 이왕표 선수를 이제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서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왕표 선수 잘 모르실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짧게 영상 준비했거든요. 네. 짧게 보시고 네. 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 보신 게 이제 그 이왕표 선수가 그 밥셉 굉장히 유명한 격투 선수죠. 밥셉 상대로 이렇게 경기를 했던 장면인데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네. 거예요? 네. 예, 우리에게 어린 시절, 네. 제가 어린 시절 때까지만 해도 미국 프로레슬링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그 WWF라고 해가지고 뭐 헐크 호건 뭐 이런 선수들이 예,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네. 그 저보다 더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네. 한국 프로레슬링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거의 최고 인기 스포츠, 최고 인기 스포츠다 할 정도로 선수 한 명 한 명이 이제 스타가 아주 팬들을 몰고 다닐 정도로 굉장한 인기 스포츠였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네. 프로레슬링이 인기가 많았었는데? 옛날에는 다른 것들이 많이 없었나? 없었죠. 그치, 프로야구 이런 게 없었던 거죠, 그때는. 옛날에 없었죠. 네, 프로야구가 출범한 게 80년에 출범했고 네. 또 프로축구는 그보다 그 이후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그런 스포츠가 없었어요. 없었고 이 프로레슬링이라는 것 자체가 또 재밌죠. 그냥 봐도 좀 재밌어요. 이게 또 이렇게 막 분장도 하고 막 해서 막 격투하고 이런 것들이 재밌어가지고 사실 미국, 일본에서 먼저 인기를 끌었고 이제 그게 우리나라까지 와서 인기를 끌었는데 당시에 이제 굉장히 유명했던 선수가 지금 미디어 M님이 얘기하셨어요. 김일희 스타였죠. 박치기가 하셨어요. 김일 선수 아니에요? 예, 맞죠? 맞아요. 잘 박치기왕. 모르는 저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박치기왕 김일 선수 뭐 이런 예, 박치기왕 김일 선수가 굉장히 유명했었죠. 근데 이 김일 선수의 수제자라고 보면 돼요. 이 이왕표 선수가. 이제 김일 선수도 돌아가셨잖아요. 네. 근데 그 김일 스쿨? 김일 그 레슬링 학교의 일기래요. 이 이왕표 선수가. 예, 그래서 그 프로레슬링을 하시고 일본에서도 가서 진출해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또 이제 스타가 되고 그렇게 네. 하셨는데 여기 네. 노인정 방송 나왔어. 네네. 네. 이게 한 80년대라고 하면 7, 80년대? 80년대보다도 더 전인 전이 거죠. 더 인기가 많았던 거죠. 예, 예. 그 앞은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80년대 잘 기억이 목 없어요. 튕기고 했던 거 아니고. 저도 그때는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 네. 예. 근데 그랬는데 네. 이게 이제 그 프로레슬링이 네. 인기가 시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이게 왜냐면 이제 그 프로레슬링이 이제 각본이 있다라는 게 나 그것도 좀 기억나는 것 같아. 네, 다 짜고 하는 프로레슬링이 거라고. 짜고 한다라는 게 이제 폭로가 되면서 굉장한 그게 이제 스캔들이 되죠. 이거 다 가짜야?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인기가 막 꺾이기 시작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때 이게 꺾이고 프로야구 출범하고 프로축구 출범하고 하면서 인기가 계속 꺾였는데 네.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프로 그 레슬링이 지금도 인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이유가 물론 각본은 있다고 합니다. 각본은 딴 외국도 다 있어요. 승패까지요? 그 정확한 각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각본이 있다고 해서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피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 무한도전에 레슨 나왔을 때 저 그러니까. 그때 봤어요. 이게 굉장한 게 정말 스포츠고 몸도 정말 준비를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윤곽, 그러니까 순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뉴스에 큐시트만 있는 거죠. 내용은 없고. 그렇죠. 순서가 정도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격투를 하는 거래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 조작 논란이 일면서 인기가 굉장히 시들어들고 그러면서 이 이왕표 선수가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프로레슬링을 살리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었는데 W2H님이 각본이 있지만 스토리 만들기 때문에 재밌는 거라고. 네네네 그런 거죠. 그래서 호흡 안 맞추면 다치는구나. 그렇구나. 네네. 이 이왕표 선수 이후엔 그러다 보니까 스타가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한 세대가 이미 지나버렸구나. 네, 그래가지고 그 2000년대에도 프로레슬링 하면 이왕표 선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미 이왕표 선수는 50대가 넘은 상태에서 이 프로레슬링을 살려보겠다고 종합격투기까지 해서 요즘은 이제 종합격투기가 인기잖아요. 근데 종합격투기에서 해서 또 이기고 그러니까 이왕표 선수가 나가면서 나간 이유는 이 프로레슬링 선수가 그게 가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다. 이렇게 우리가 격투기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보여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종합 격투기를 나가서 우승까지 하고 그랬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암 투병을 하시다가 결국은 이제 담도암으로 오늘 이제 돌아가셨다는. 그렇군요. 64살밖에 안 되셨어요. 네,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 네, 우리 프로레슬링의 마지막 스타가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오늘 이낙연 총리도 글을 올리셨던데 이왕표 선수가 돌아가셨다 하니까 우리 그 보도국에서도 그 선배들이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한 시대가 가는구나. 이렇게 한 시대를 마감하는구나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네. 그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미 그 암투병을 할 때 유서를 쓰셨는데 유서에서 모든 장기를 다 기증하겠다고 유서를 쓰셨고요. 그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텐데
그 코미디언 이동우 씨 아시죠? 옛날 틴틴 시각, 파이브. 시각 예, 네. 그분이 시력을 이제 이동우 씨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잃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 눈은 네. 이동우 씨에게 기증해 달라라고 유언을 하셨어요. 예,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동우 씨의 그 병명이 망막 색소 변성증인데 이게 그 기증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까지는 네네.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멋지시네요. 훌륭한 분이시네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네. 참 아름다운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이 프로레슬링, 한국 프로레슬링에 죽어가는 거를 살려달라 하면서 떠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좀 더 윗세대 분들에게는 프로레슬링이 정말 어린 시절에 저도 어린 시절에 기억이 있지만 더 많은 기억이 있을 텐데 이 한 시대를 마감하는 분의 소식이다 해서 네. 뉴스에서 한번 소개를 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네, 오늘 네, 갖고 네, 왔습니다. 이건 네. 이제 추모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한 시대를 마감하고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뭐 생전 모습도 보고 해서 다 같이 추모를 하면 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슬퍼요 붙이는 네, 슬퍼요 가시죠. 네. 네. 다음 기사도 제가 준비했어요. 네, 네. SKT 광고 성차별 논란. 아이고 오늘 인터넷에서 되게 많이 화제더라고요. 네, 오늘 인터넷에서 네.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네. 근데 일단 네. SKT 광고가 뭐였길래? 뭐였는지. 근데 이게 이제 그 TV 광고는 아니고요. 네. 매장에 실물 걸어놓은 그 광고예요. 오글 네. 광고라고 하죠.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일단 한번 보고 여러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들 어디 가서 데이터 굶지 마. 문제 없어요. 네. 문제 없죠. 엄마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들 어디 가서 데이터 굶지 마. 뭐 이럴 수 있죠. 네. 네, 다음 걸 볼게요. 딸아, 너는 데이터 달라고 할 때만 전화하더라. 이거 있잖아요. 사실 이 딸아, 너는 데이터 달라고 할 때만 전화하더라. 네. 이것만 보면 또 이건 문제가 없어요. 없어. 맞아. 각각 보면 문제 없어요. 네, 각각 보면 사실 문제는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엄마가 어떻게 보면 딸한테 애교 섞인 투정이라고 할 수 엄마랑 있죠. 딸도 친하니까. 네. 근데 이걸 두 개를 붙여놓으니까 이상해지는 거죠. 이거 아들한테는 엄마가 걱정을 하는 마음인데 이제 딸한테는 이제 좀 이기적인 것처럼 이거 하다 보니까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두 네. 개가 같이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모르죠. 지금 난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 이게 뭐가 문제인지. 네.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네. 저는 딸 셋이거든요. 네네. 집에. 네. 근데 이제 네. 지금 진경 씨 아들도 집에 그쵸? 혹시 집에서 그런 것 때문에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엠님이 어. 예전 TTL 광고 모델 닮은 임경아 기자였어요. 임수정님인가? 맞나? 누구지? 맞아요. 임수정님 맞나? 임수정 맞아요. 아니다. 임은경님이었죠. 접수.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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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 생각에는 선배 네. 이게 그러니까 막 여혐 이런 것보다는 네. 이게 진경 씨 혹시 집에서 아들이랑 딸이랑 엄마가 차별한다고 느낀 적이 있어요? 엄마는 없고 할머니가 어떤 때 느꼈어요? 빵을 주실 때도 어. 아들은 하나 다 주시는데 딸들은 반쪽씩만. 아들은 그러니까 남동생한테는 하나 다 주는데 딸들한테는 빵을 반만 떼줘.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여혐이다 막 차별. 그러니까 여성들이 느끼기에는 특히 이제 남자 형제 있거나 하면은 그렇게 이제 아들한테는 이렇게 주는데 딸한테는 뭐 조금만 준다거나 이런 경험들이 만약에 있다면은 저 멘트가 상처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SKT에서 이걸 뭐 의도해가지고 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인터넷 댓글들을 보니까 그 중에 재밌더라고요, 이 기사. 그중에 제가 공감이 갔던 게 참 시대 흐름을 못 읽는 광고다. 그래 그거야. 그리고 요즘이 어떤 시대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냥 하나씩 놓고 보면 사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두 개 놓고 보면 이게 뭐지라고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 광고할 때 이런 이제 그 시대의 감수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시대의 흐름을 좀 읽을 필요가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런 광고들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네. 제가 몇 개를 좀 더 찾아봤어요. 여러분 볼까요? 함께 보면서 네네네. 한번 볼게요. 즐거운 하루님이 소고기 구우면 누나들 안 주고 아들만 줬었다고. 네. 한번 볼게요. 네, 이건 이제 라떼 광고예요. 네. 근데 이제 옆에 거 10자식 안 부럽다 하면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 고무장갑을 끼고 이제 커피 한 잔을 쭉 드시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그 옆에 거는 가방 끊었어 하고 이제 할아버지한테 할머니가 이제 커피를 이제 따라드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것만 봐도 저는 사실 이게 오른쪽 그 광고는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그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저런 게 정말 너무 많았어요. 그 심지어 지금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걸어가면서 할아버지는 짐을 하나도 안 들고 할머니가 뒤에서 짐 다 들고 가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너무나 당연시하는 광고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 다음 광고를 하나 볼게요. 이게 같은 시리즈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요것만 보면 이것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그거는 앞뒤랑 합치면 예, 이제 예. 여성은 어쨌든 집에서 가사 노동하는 캐릭터를 가장 내세운 거고 예.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서 업무하는 예. 그게 그렇죠? 그렇게 예. 읽힐 수 있는 건 것 같은데요. 이 광고를 보면 이제 네. 사실 이 광고 보면 무슨 문제인지 처음에 제가 이 광고를 먼저 봤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거야 네, 했어요. 네, 근데 네. 이제 그 광고를 같이 붙여 보니까 네. 좀 이상하죠. 네. 다음 광고 볼게요. 네. 요거. 이거 뭐예요? 네. 요거는 이제 위에 이제 그 최지우 씨인가요? 최지우 씨요. 예, 최지우 씨가 얘기를 하죠. 나 사고 보는 여자야. 요것도 요거만 먹고 보면 또 그냥 뭐 그럴 것도 같아. 근데 그 밑에 나 경영 배운 남자야. 이게 하니까 이게 그 이제 남자는 경영을 배우는 남자. 이 이제 일을 하는 그런 거고 이제 여자는 이제 소비만 하는 이제 그런 느낌, 예,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두 개를 합쳐놓고 보면 약간 이상하죠. 예, 또 다음 광고 하나 볼게요. 네, 요것도 이거 지금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이거 지금 여친이 싸준 도시락. 여친이 싸준 도시락 엄마가 했잖아요. 싸준 도시락. 그 옆에 사실 남친이 싸준 도시락 해서 하트 있으면 딱 좋겠구만. 이랬으면 사실 문제가 없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근데 이것도 이제 보는데 도시락은 여친이 싸주거나 엄마가 싸주는 것처럼 이게 나온 거죠. 이 두 개밖에 없었대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네네네. 이제 또 이것도 약간 논란이 됐던 실제로 이제 논란이 됐던 광고들이에요. 네네네. 예, 여기까지인가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논란이 됐던 광고들을 제가 이제 맞아요. 보여드린 거예요. 이 플랜트 이터너님이 네. 아까 해주신 말씀 저는 좀 와닿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면 남자도 불평등한 광고 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네. 남자는 여자들 너무 네. 어떤 시대 감수성이 떨어지게 만들어서 네. 어떤 특정 성을 되게 불편하게 만드는 거. 네. 이거는 조금 감수성이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나와봐 너일루님도 네. 이제 요즘 20대는 남녀 구별이 없는데 60대 막 이런 이제 우리가 흔히 꼰대라고 말하는 데서 네. 젠더 감수성이 떨어지니까 네. 오히려 20대 남자 캐릭터들이 미칠 지경이다. 네. 뭐 그런 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광고가 사실 그 시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고를 보면 그 시대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사실 이런 광고들이 좀 이렇게 이 지금의 시대를 지금 이제 변화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치. 예. 맞아요. 그러니까 남자친구 장추자님 당연히 여친이 싸준 도시락 맛있지. 그러니까 남친 싸준 도시락도 맛있고 여친이 싸준 도시락도 맛있는데 네. 약간 이게 이제 시대 변화에 대한 거 네. 이게 근데 이게 대결 구도는 아닌데. 네. 그렇죠. 네, 이런 건 뭐 대결 구도로 볼 건 아니고요. 네네, 아무튼 좀 문제가 있어서 오늘 맞아요. 이슈가 돼서 가져왔습니다. 네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 뭐 붙일까요? 화나요, 가야 되겠죠? 할게요. 네. 너무 센스 없어서 화나요. 센스 너무 없어요. 시대를 이거 너무 좀 센스 없어서 받아들여 화나요.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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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기사는 우리 임경아 씨가 준비했죠? 우리 양정신이 이 와중에 난 내가 싼 도시락이 제일 맛있던데. 네. 우리 다음에 우리 한번 공개 방송하면 앙정진님이 싸운 도시락으로 한번 식사를 한번. 아, 네. 네. 아, 너무 양정신 캐릭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네. 현명한 시민님은 네. 남친이 싸면 맛없다고. 아니 요즘 네. 요리 잘하는 남자 얼마나 많은데요. 네. 또 여자들의 또 로망이기도 하잖아요. 또 요리하는 네. 남자.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기사는 또 제가 준비를 했어요. 네. 제가 다음 기사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조금 네. 오랜만에 나온 미담 기사군요. 아, 네, 이거요. 네. 네, 맞아요. 네. 이게 여러분들 그
기억하라 77, 리멤버 77이라는 미국에 있는 단체가 있다고 해요. 이게 그 재미동포 1.5세 한나 김 씨, 한국 이름이 김예진 씨라고 하는데 이제 한나 김 씨께서 만든 단체인데 그 선배 그러니까 1953년 7월 27일 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세요? 혹시 53년? 53년이면 우리가 6.25가 50년 그날 시작됐죠. 53년? 53년이면 종전인가? 맞아요. 정전. 정전 끝난 입장한 거. 그게 6.25가 끝난 날이죠. 그게 7월 27일이래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6.25 전쟁 자체가 특히 이게 지금 보니까요. 6개, 6개국에서 25개국이 참전했고 거의 60개국이 연관됐고 그만큼 한국 전쟁이 났을 당시에 한국이란 나라에 수많은 참전 용사들이 왔잖아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한국 전쟁 자체가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전 협정일인 7월 27일을 기억하고 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 용사들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계속 기억하는 걸 통해서 정전 이제 전쟁이 멈춰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한반도에 좀 평화를 좀 기원해보자라는 모임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지금 한나 김 씨가 하고 있는 활동이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는요. 전 세계 26개 나라를 돌면서 참전 용사분들을 하나씩 다 만났대요. 200분을. 만나서 감사안을 표하고 그분의 기록을 듣고 이런 작업을 했다고 하고요. 4월부터는 또 미국 내에 50개 주를 돌면서 또 100여 명의 참전 용사를 만났다라고 해요. 자, 이거 저희가 사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그 6.25 참전 용사분이요? 네, 참전 용사분이시고 왼쪽이 이 단체를 이끌고 있는 김한나 씨, 한나 김 씨입니다. 지금 저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참전 용사분들을 다 만나서 일일이 뭐 감사하다. 그러니까 지금 안정신도 얘기해주는데 미국은 이런 건 정말 잘하잖아요. 감사함을 표하고 이제 할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또 본인은 어릴 때 미국으로 건너갔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참전 용사분들을 직접 미국 50개 주 돌고 전 세계 26개 나라를 돌고 저거는 참전 기념비 같은 게 있는 곳에 가서는 저렇게 헌화하고 묵념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3번째 프로젝트를 할 예정이라고 해요. 오는 15일에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한국 내에 있는 한국전 참전비 그리고 전투비를 찾아다니면서 참배하고 헌화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 매년 7월 27일마다 워싱턴에서 추모 행사 같은 것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한 가지 그 워싱턴에 가면 선배 워싱턴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도 안 가봤는데 거기에 한국전 참전 기념 공원이 있대요. 여기에 추모의 벽을 지금 세우려고 마련을 하고 있대요. 근데 이게 이제 연방의회 법안은 통과돼 있는데 이 추모의 벽을 마련하는 비용은 민간 단체에서 주도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전체 원래는 250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한 10억여 원 모금이 됐대요. 그래서 이거 모금 활동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으로 오신다고 합니다. 이 한국전에 참전했던 이제 미국인 할아버지들이죠. 대부분 할아버지들이겠죠. 이제 한 85 평균 나이가 그렇게 많이 되셨대요. 이 할아버지들 입장에서 이 젊은 한국인이 찾아와서 우리 그 전쟁에 참전해줘서 고맙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절도 한다면서요? 맞아요. 절도 하고 이렇게 그 같이 사진도 찍고 하면 사실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그 한국전이 이제 잊혀진 전쟁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다치신 분들도 있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잖아요. 미국인 중에도 돌아가신 분이 많고 다친 분도 많고 그때 부상을 안고 평생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때 당시에 트라우마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신 분들도 있는데 그게 잊혀져서 간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하면서 또 한 가지 약간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드는 건 이 6.25 전쟁은 사실 우리 전쟁이잖아요. 우리나라 전쟁이잖아요. 근데 우리 참전 용사라 하면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 한국전에 그 6.25 참전을 하셨던 건데 이제 그 중에 국가유공자가 되신 분들도 있고 안 된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야말로 너무 잊혀져 있죠. 사실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저는 최근에 그 DMZ 취재하면서 참전비 이제 비무장지대 내에 있는 참전비도 한번 가보고 참전 용사분도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어쨌든 미국 내에서 한인 2세, 1.5세가 하는 거긴 하지만 우리한테 주는 어떤 교훈이나 내지는 잊지 말아야 할 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의미는 좀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좋아요 붙일게요, 여러분들. 좋은 기사네요. 네. 네.
그러면 중간 집계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결과를 잘 모르겠네요. 나 진짜 예상은 못 하겠어요. 네, 잘. 지금 지금 상황도 그렇네요. 어. 네,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 지금 SKT 광고 요게- 성차별 논란이 여기 35%가 여기인 것 같아요. 네네. 1위가 35% 이거 1위는 것 맞아요? 같아요. 이게 네. 네. 지금 SKT 광고 성차별 논란이 35%로 1위고요. 네. 지금 여러분들 아직 투표를 많이 못 하셨나 봐요. 네. 그 하늘로 간 지금 저 이광표 선수, 고 이광표 네. 선수의 이제 추모하는 기사가 지금 그 기사와 방금 설명해 드렸던 이제 한국전을 기억하라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재미동포 소식, 그리고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장애인 울리는 놀이공원 이 소식이 지금 공동 2위로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이 여성의 출산기계 출산력 조사 논란 이 소식이 5위로 지금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뭐 내용을 아직 잘 몰라서 투표하기는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네네. 네. 그러면 네 번째 기사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네 번째 기사도 이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장애인 울리는 놀이공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며칠 전에 사실 이제 장애인 인권단체에서 그 인권위에 진정을 냈어요. 진정을 내면서 기자회견도 하고 했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요. 그 우리나라 놀이공원 가잖아요. 네. 놀이공원 많잖아요. 에버랜드, 롯데월드. 선배 놀이기구 네. 좋아하잖아. 아, 제가 놀이기구 좋아하죠. 엄청 좋아하죠. 제가 놀이기구 좋아하죠. 네네. 그래서 저는 그 보통 이제 놀이공원에 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 애기들 그쵸. 이제 놀게 해주려고 가잖아요. 아이들 저는, 가거나 예, 젊은 연인들. 예, 저는 데이트하러. 제가 놀려고 가는 거예요. 놀이공원에 제가 타려고 가는 거죠. 놀이공원에.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가곤 하는데 그 놀이공원들이 다 규정이 그 이렇게 돼 있대요. 장애인은 반드시 성인 비장애인을 동반해야만 놀이기구를 탈 수 있다. 모든 장애인이? 예, 그렇게 돼 있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청각장애인이다 하면 사실 청각장애인 분들이 뭐 놀이기구 뭐 웬만한 놀이기구는 못 탈 일이 거의 없지 않나요?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청각장애인들이 그냥 줄 서서 이렇게 하면 청각장애인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다 탄대요. 네. 근데 놀이공원에 가면 이 장애인 그 탑승구 그런 게 이제 장애인 우선 탑승 제도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장애인들은 따로 입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장애인 등록증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는 순간 당신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성인이어도 비장애인 성인이 없으면 그 보호자가 없으면 타지 못한다 하고 다 불허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역효과네. 그러니까 네.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우선 탑승할 수 있게 네, 만들었던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거기 가면 장애인이라고 보호자를 요청하는. 예.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아직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감수성이 아까 그것처럼 감수성이 약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돼 있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청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뭐 지체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휠체어를 타고 갔다 하더라도 사실은 놀이기구 웬만한 거는 타도 대부분 놀이기구 타서 뭐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성인인데도 성인 보호자가 없으면 못 탄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장애인 인권단체에서 낸 그 발표한 얘기들을 들어보면 이제 성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이 성인이 보호자하는 거죠. 자기 자녀들 데리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혹은 이제 어디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하는 경우도 네, 있고 네. 혹은 이제 특수학교 교사가 그런 경우도 있대요. 특수학교 교사가 아이들을 인솔해가지고 간 거예요. 장애인이. 그래가지고 이제 놀이기구를 타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오히려 이 아이들은 혼자 탈 수 있는데 이 교사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성인이 옆에서 보호자를 해주지 않으면 당신은 못 탄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좀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그렇네요. 그래가지고 네. 어떤 그 장애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대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어떤 걸 탈 수 있냐, 뭐 어떤 걸 못 하느냐 얘기를 했더니 심지어 회전목마 있잖아요. 회전목마도 못 탄다고 보호자가 없으면. 되게 진짜 너무하죠. 이건 처음에는 네. 속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화가 날라 그런다. 네. 지금 여러분들도 장애인은 놀이공원에서도 차별하냐, 네. 우리나라 장애인 차별 너무 심하다, 네. 속상하다 하고 네. 욕 이렇게 개념 네. 없다. 이분들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이게 특히 딴 때보다도
아이들을 나 너무 좀 눈물 날라 그래. 너무 만약에 마음 자기 아프죠? 자녀랑 갔는데 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모든 부모는 네. 내 자식의 보호자인 건데 내가 내가 보호자인데. 갔는데 네. 나의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애들 앞에서. 네. 근데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애들은 탈 수 있어 또. 애들은 음. 그냥 타는데 이거는 사실 단순한 그 놀이기구를 타고 안 타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진짜 인권의 문제가 아닐까요? 이건 정말 인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건 인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고 해요. 인권위 진정을 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놀이기구를 좋아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타러 갔대요. 타러 갔는데 이제 그 장애인도 이제 그 모 놀이공원인데 이제 그 장애인이 타면 거기는 그런 배려를 해줬대요. 이제 규정에 성인이 같이 타야 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같이 타준 거야? 같이 타줬었대요. 아니 아까 네. 나와봐 너일로님이 계속 그 네. 얘기하셨어요. 필요하면 그렇게 해주면 네.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게 했었대요. 그래서 같이 타주고 했었대요. 그래가지고 연간 회원권을 끊었대요. 연간 회원권을 끊어가지고 뭐 5번인가 뭐 몇 번을 갈 수 몇 번 갔는데 갔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된다. 규정상 안 된다. 이렇게 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럼 말이 달라졌으니 환불을 해달라. 그랬더니 이거는 뭐 규정상 환불은 뭐 절반밖에 못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논란이 됐었다고 하네요. 그렇네요. 참 이거 네. 즐거운 하루님이 또 핵심 좀 그러니까 장애인도 탈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출 생각을 해야지. 네. 또 아까 너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자를 그러니까 네. 피해를 책임을 전가하려고 과한 네. 기준을 세웠다는 말씀도 해주시고요. 네. 참 이거는 그렇네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하나요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 기사 볼까요? 마지막 기사 이거 네. 이것도 또 인터넷에서 계속 지금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기사인데요. 네. 자.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 저는 보건사회연구원 통계자로 되게 많이 기사 쓸 때 우리 많이 네네, 쓰잖아요. 그쵸. 이게 이제 전국 출산력 조사라는 걸 하고 있는데 이게 64년부터 반세기 넘게 지금 계속하고 있는 조사고 82년부터는 3년 주기로 만 15세에서 49세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올해는 7월부터 9월 사이에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대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됐던 게 이 조사 대상이었던 한 여성분이 네. 이 집에 갔더니 네. 출산력 조사 대상자인데 부재 중이시니 답을 달라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놓고 가신 거 물에다가 보고 붙여놓은 거군요. 너무 네. 화가 난 거예요. 첫 번째는 네. 지금 그러면은 이 내가 가임기 여성이 여기 혼자 산다라는 걸 지금 공개적으로 지금 그 딱지가 알려주고 있다라는 네. 거고 두 번째는 출산력이라는 말에서 네. 내가 출산력 조사 대상이란 거에 이제 조금 불쾌감을 느끼신 거죠. 이제 이분은 미혼 여성인 거죠. 그래서 제가 봤더니요 이게 네. 그 2010년까지는 네. 그 16,000여 표본 가구에 거주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5세에서 59세 기혼 네. 결혼한 여성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네. 2015년 그러니까 네. 3년 중이니까 네. 지난 조사 때부터는 네. 전국 600가구를 600개 조사구에 네. 12,000가구 내에 네. 기혼 여성과 미혼 남녀가 다 포함돼 있대요. 조사 대상에.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미혼 남녀를 다 넣은 거는 우리가 네. 이제 저출산이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네. 미혼 남녀의 결혼관, 네. 자녀관, 네. 또 낳을 생각이 있는 건지 가사 분담을 어떻게 할 건지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네. 만든 조사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두 개인데 출산력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네. 그렇다면 여성은 출산력의 조사 대상 네. 그러니까 아이를 꼭 낳아야 되고 현재 낳았는지 아닌지를 국가가 확인해야 되는 대상이냐에서 네. 지금 좀 여론이 지금 안 좋은 것 같고요. 네네.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네. 여기에 누군가가 산다라는 거를 조사 대상이라는 걸로 특정했다라는 네. 문제 이렇게가 네. 좀 불거지는 거 있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현명한 시민님이 네. 용어부터가 좀 그래, 그렇다라고 솔직히 하셨어요.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예. 이 용어예요, 용어. 예. 이게 지금 출산력이라고 하니까 네. 이게 조사 자체는 제가 보기에 네. 국가에서는 꼭 필요한 통계예요. 왜냐면 우리 또 어떤 정책을 세우려면 네. 데이터가 필요하고 네. 통계를 내는 거는 낼 수 있는데 네. 출산력이라는 말을 하니까 마치 이게 보면은요 네. 인터넷 쳐보면 네. 농업이나 축산업 분야에서 네. 가축 암컷이 생산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 이렇게 나오는 거야. 출산력이라는 단어가. 단어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재난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이제 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뭐 이런저런 조사가 필요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네, 감수성, 시대를 이게 읽어야지. 이제 시대 감수성에서 약간 이제 좀 문제가 생긴 거죠. 이게 네. 언제부터 해온 거라고요? 지금 얼마나 해왔다고요? 64년부터 해왔고 지금처럼 네. 3년 주기로 자리 잡은 네. 게 82년부터. 네. 지금 무슨 스타크래프트 마린 생산하냐고 생산력이라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82년부터 했는데 네. 지금까지 계속 이제 3년마다 한 번인데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래 이거 계속 해오던 건데 이게 지금 문제 제기가 되는 것도 네. 이제는 이런 어떤 시대의 정신이 바뀌었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여성들의 어떤 문제의식도 더 이제 심각해지고 예민해진 거죠. 이제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라는 게. 그리고 지금 그 답변은요. 일단 이 명칭 자체가 통계청 승인 조사라서 이 지금 이번 조사부터 당장 명칭을 바꾸긴 힘들다. 다만 이게 3년에 한 번씩이니까 앞으로 반영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여지를 열어놨다고 해요. 이게 저는 궁금한 게 이런 조사를 외국에서도 하나요? 외국에서 하더라고요. 네. 네, 외국에서 하는데 지금 제가 좀 봤더니 FFS라고 해서 UN 유럽 경제위원회에 속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까지 포함해서 24개 나라에서 조사를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랑 그러면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좀 살펴봤거든요. 봤더니 지금 우리는 그 특정 연령대의 일부 기혼 여성과 미혼 남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외국은 일단 남녀가 모두 다 조사 대상이고요. 우리는 기혼 여성한테 묻는 거, 미혼 여성한테 묻는 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설문조사를 보면 기혼과 미혼을 나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특정 되기보다는 조금 폭넓게 질문지를 던지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말씀드리지만 외국도 이런 조사는 하고 있고 이제 몇 명이나 낳았는지 아이를 낳은 적이 있는지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이제 조사는 필요한데 이름에서부터 보면 이제 거부감이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인데 뭐 국가 인구 조사라든가 예를 들어 뭐 국가 미래 계획 조사라든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국가 미래 계획 조사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 아 그래 국가 미래 계획 조사 뭐지 하고 보면서 아 그래? 그럼 이렇게 해서 체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대놓고 갑자기 이제 결혼도 안 한 여자한테 출산력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집 대문에다가 붙여놓고 이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 21살 그 뭐 대학생이 갑자기 집에 와서 봤는데 출산력 조사가 내 방에 붙어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싫을 것 같아요. 깜짝 놀라겠죠. 이게 좀 황당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네요. 지금 보면은 출이 날출, 산이 정말 출산할 때 나을 산에서 력은 힘력이 들어가 있어요. 이력할 때 력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마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세요. 저는 그 힘력이에요? 역사할 때 그 이력할 때 력 아닌가요? 표준국어 대사전을 보면 안 되고요. 그렇고요. 이게 역사의 역, 역사할 때 역이죠. 네네네. 맞죠? 요거는 그 역사할 때 역이죠. 몇 얼마를 낳았고. 근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얼마를 낳았는지만 묻는 건 아니고요. 지금 또 한 가지 더 이 질문지 중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어서 아까 선배한테 물어봤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왜냐면은 이제 가족 내 부부의 역할과 관련된 다음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 자체가 좀 문제가 됐거든요. 왜냐면 답변만 보면 1번이 아내는 자신의 경력을 쌓기보다 남편이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 또 2번은 남편이 할 일은 돈 버는 것, 아내가 할 일은 가정을 돌보는 것,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것만 보면은 문제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 미혼이든 기혼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찬성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어떤 인식을 묻는 거더라고요. 인식을 묻는 거죠. 1부터 5까지 해서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인식 조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이 조사 자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이제는 행정도 얼마나 시대 정신을 반영해서 좀 더 시민들한테 필요성을 인식시키면서 다가가느냐가 이젠 되게 중요해진 것 같아요. 옛날이랑 또 다르게. 그런 좀 디테일이 좀 아쉽네요. 디테일이 좀 언제나 디테일이 좀 아쉬워요. 1분 뒤에 투표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스티커 붙이셔야죠? 이거는 저는 화나야 붙일게요. 이 디테일의 부족함에서 화나야 붙이겠습니다. 센스 없어서 화나는 거죠. 센스 없어서 화나요. 센스 없어 화나요. 스트리트 푸드님 오셨다. 저희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다 끝날 때 오실 겁니까? 스트리트 푸드님 뭐 하다가 지금 오셨어요? 많이 기다렸는데. 그 앙정신님이 용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할까요? 뭐 대체할 만한 용어 뭐 있을까?
우리 사회 어. 구성에 관한 뭐 아, 인식조사 내지는 저는 그거 좋잖아요. 국가 미래조사. 국가 미래조사 좋다. 네, 국가 미래조사. 선배 어디 보내줘야겠네. 네, 아니 국가 미래조사 왜냐면 좋다. 우리 국가의 미래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잖아요. 저출산 문제는. 선배 제가 이 네. 젠더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선배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중요하잖아요. 높은 자리에 좀 네. 올라가세요. 높은 자리 여기까지가 내 인생의 최고 높은 자리. 마린이 진행하고 있으면 내 인생에 올 때까지 온 거예요. 아니, 여기서 열심히 할게요. 국가 미래조사 네. 이런 거 낼 수 있는 분이 네. 지금 이 자리 말고 좀 더 정책을 네. 다룰 수 있는 곳에 가시는 거 어때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선배 지금 브라보 네. 나왔어, 브라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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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통계청을 보냅시다. 보내줍시다, 여러분들. 좀 밀어주세요. 네. 네, 밀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보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네. 얘기한 동안 투표가 마감됐네요, 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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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기자님 이름 김경호 기자예요. 여러분들 마리뉴 검색어에 지금 김경호 기자만 없어요. 네. 밀어주세요. 네. 이영광 기자님 안녕하세요 하셨네요. 아, 안녕하세요. 기자님 오셨구나. 네, 이영광 네네. 기자님 우리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이영광 기자님 우리 맞으시죠? 기사도 한번 써주셨죠. 네네. 이렇게 그 빼놓지 않고 네. 마린이 와서 네, 봐주신대요. 맞아요. 너무 감사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관심 주셔가지고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규철님이 네. 저의 생각을 읽으셨어. 선배가 먼저 높은데 올라가고 나 끌어달라고. 땡겨주고 땡겨주고. 우리 사회에 이런. 아, 우리 이거 땡겨주고 땡기고 이거 안 됩니다. 네, 네, 실력으로 오세요. 찾아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볼까요? 지금 네, 네. 이게 계속 1위를 유지하네요. SKT 광고 성차별 논란이 23위로 1위고요. 그게 아까 1위였어요? 아까 1위 아니었어요? 아. 아까 1위 맞았어요. 1위였어요? 네네네. 네. 그다음에 장애인 울리는 놀이공원 이 소식 여러분들 많이 공감해 주셨는데 지금 공동 2위예요. 2위예요. 공동 이 2위. 공동 2위구나. 네. 이왕표 선수 소식.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왕표 선수에 대해서는 좀 추모 기사를 열심히 좀 정말 정성스럽게 마련을 네, 해볼게요. 좀 추모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오늘 좀 신경을 써서 네. 좀 만들도록 네, 하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 장애인 울리는 놀이공원도 그 심정을 조금 전달할 수 있도록 기사를 준비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세 알겠습니다. 개고요. 나머지는 이제 한국전 기억하라는 재미동포, 네. 방금 말씀드린 출산력 논란 이게 5위입니다. 네. 그 재미동포 기사 아쉬워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네. 지지하신 분들이 꽤 있으신가 봐요. 근데 맞아요. 그 퍼센티지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탈락했어요. 그렇네요. 예, 근소한 차이로 네. 3% 차이로. 예, 그리고 출산력 기사 아깝다는 분들도 좀 있으시네요. 예, 박영환 52님이 네. 처음 출산력 뵌것 기사. 같은데. 예, 박영환님 반갑습니다. 네. 그렇네요. 반갑습니다. 네. 네. 그 이제 오늘은 임경아 씨가 네네. 출격을 하죠. 네네네. 네. 오늘 그렇습니다. 클로징송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오늘 클로징송이요. 네. 네. 오늘 네. 오늘은요. 네. 그 2000년에 나온 노래인데요. 네. 커빈, 최자, 데코로 구성된 힙합 그룹 네. 시비메스의 진짜라는 노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준비한 이유가요. 고 이완표 선수 이제 이 뮤직비디오에 출연해서 또 그때 한번 화제가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고 이왕표 씨가 나온 그 마지막 뮤직비디오인가 봐요. 네.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 보시면서 음. 이 노래도 감상하시고 또 이왕표 씨도 추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가사 내용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네네네네. 같아요. 이제 네. 그 프로레슬링에 대한 철학이 담겨 있다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영표 선수를 추모하면서 그 뜻을 기리기 위해는 그분이 네. 평소에 주장했던 거 네. 근데 생각을 한번 되새겨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말씀드리자면 어떤 사람들은 레슬링을 짜고 한다고 말하지 각본에 의해 기술을 부린다는 거야. 우리는 진짜 피와 땀방울을 흘리는 거야. 아무런 고통 없이는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지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올 초에 일본에 주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일본 이제 그 지방 소도시에 네. 그 짧게 주말 이용해가지고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인상적이었던 게 그 시골에서 시골 장터에서 프로레슬링을 이렇게 그 프로는 아니겠죠. 하여튼 이 프로레슬링을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마련을 마련해가지고 오. 하더라고요. 근데 전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게 네. 거기에 아주 어린 젊은 그 여성분들이 그 정말 그 피땀을 흘리면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뭐 정말 그 피땀 흘려가지고 연습해가지고 거기에서 이걸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또 그걸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그런 것들 보면서 아, 참 인상적이었어요. 저분들의 그 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왕표님의 뜻이 좀 많이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참
명복을 빕니다. 네. 네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고요. 그 클로징송 들으시고요. 오늘 밤 8시에는 임경아 기자가 뉴스데스크에 출격을 하고 네. 또 내일 오후 5시에 저희는 이 자리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레슬링을 짜고 한다고 말하지. 각본에 의해 기술을 부린다는 거야. 우리는 진짜 피와 땀방울을 흘리는 거야. 아무런 고통 없이는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지. 그래서 내 챔피언 벨트는 더욱더 값진 거야. 진짜 피와 땀방울이 묻은 챔피언 벨트이기 때문이지. You know what, man? I'm gonna say something, man, that I've been dying to say, man, for a long time, man. One, two, three, four.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Old school. Send me back. Let's be up. Send it move. Send it move. 점점 더 다가와봐. 헤비워마 이제 내 품에 안겨 내 품에 널 못 담고 단송해 활짝 피어줄게 거리거리 쫙쫙 빠진 불이오마 모든 남자들은 적점오마 내가 보기엔 너무나 뻔뻔 네 몸을 감싸 들어가 시계 껍질을 벗어버려 계속 빠져드는 줄에 끌어올리는 아이스크림 어차피 너의 꿈은 사서루고 없어질 아이스크림 진정 본연의 모습 진짜 베개 삶으로 남의 의식보다 본연의 의식 속으로 그럼 너도 다가서서 좀 더 깊은 그곳까지 자기 자신을 찾아 What's that? What's that? Back to the old school. Second move, second move. Back to the old school. Whoa, to the back, to the back. Slow down, baby. Slow down, baby. Slow down, baby.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생긴 대로 그대로 난 좋아 높게 세운 이 코가 나 싫어 솔직히 만나고 배제차 안 꺼여 이런 이거 완전 코미디 어머 인척 아 완전 기적 그렇게 부풀려도 커 보이고 싶어 사치게 비춰지죠 널 다 버려 가시게 껍데기 벗어버려 계속 그렇게 살겠니 안 꺼져버려 Back to the old school. 다시 처음으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껍질을 벗지 못하면 언제나 홀로 가식으로 물든 세상 연기 홀로 그 연기가 조금씩 내 안으로 flow 우리의 솔직함을 믿고 카푸치노의 거품 이르지 말고 너만의 진한 장기를 잡고 Give it a mic 다 같이 원투 끝없는 전투는 on and on 조금씩 바꿔가는 변화의 시도 속에 느끼는 고통은 참고 몸에 거친 피가 번쩍 보석감인 불고 또 거울에 비친 네 모습에 봐도 어퍼컷은 나의 KO 됐어 스비 매쇼